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연산군을 치마폭에 휘어잡은 후궁, 해숙령 장녹수와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녹수별곡입니다. 수경장씨. 수경장씨는 아버지는 문희연령을 지낸 장한필이고 어머니는 장한필의 첩이며 동복 언니의 이름은 장복수로 연산군에 의해 면천되기 전까지 내수사 여종이었습니다. 장녹수 이야기는 문역들 한국사속의 사랑, 여종의 딸로 창기해서 후궁까지 되어 아랫도리로 연산군을 뒤흔들다 참수된 여인, 장녹수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개요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녹수의 어머니가 천첩이며 부모 중 한 사람이 천민이면 자녀도 천민이 된다는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서 장녹수도 천민의 신분인 것입니다. 장녹수를 두고 연산군 일기에서는 본래 제한대군의 갑이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해 몸을 팔아서 생활하고 혼인도 여러 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한대군이 부리는 간호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낳고 노래와 춤을 배워서 창기가 되었다고 해서 유부녀의 연산군보다 연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반적인 대중의 생각과 달리 외모는 평범하여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동안으로 30대의 16세 소녀로 보였으며 연산군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비위를 잘 맞추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연산군의 최측근이 된 비결은 용모가 아닌 그녀의 언행과 교태였는데 이에 대해 연산군에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어머니에 대한 애정 갈구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녹수와 연산군을 다룬 작품에서는 장녹수가 연산군을 어린아이를 대하듯 달래주거나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어머니처럼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연산에게 반말과 조롱 하대까지 하였으나 이도 장녹수가 연산의 기분을 알고 한 교태였으므로 연산은 화를 내기는커녕 맞춰주며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노래 실력이 출중해서 연산군이 궁중으로 불러들였다는데 궁중에 들어온 장녹수는 애교와 말재주로 연산군의 환심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가면 후궁이 되었고 1503년엔 종삼품 수경으로 품계가 올랐습니다. 1504년 3월에 연산군은 무명 500피를 그녀의 집에 하사하는가 하면 그녀의 집이 여염집 사이에 있어 화재가 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주변의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장녹수의 형부인 김효소는 정칠품 무관직인 사정에 제수되었다가 왕 대신 제사를 맡은 관리에게 충문과 향을 전달하는 함경도 전향별감이 되어 집안이 크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장녹수는 궁녀 수근비와 전향을 참소해 왕이 죽이라고 명을 내리는 만행도 저지르는데 두 사람은 모습이 고와 녹수가 시기에 밤낮으로 참소를 했답니다. 그들은 한때 연산군의 승은을 입은 궁녀였지만 장녹수가 참소하자 머리가 잘려 효수되고 손과 발은 하나씩 잘려 사방에 전시되는 등 참혹한 최후를 맞았고 부자 형제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생 옥지화도 장녹수의 치마를 한 번 잘못 밟았다가 차명에 처해졌는데 역시 조정 대신들은 반발 없이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중종 1년인 1506년에 결국 중종반정이 일어나 장녹수는 전비 김귀비 등과 함께 지금 서울특별시청 광정이 있는 곳인 군기시 앞에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분노한 군중들이 그녀들의 성기에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지면서 일국의 고열이 여기에서 탕진됐다고 외쳤고 돌무더기가 산을 잃었다는데 이후의 시신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스라의 영수라는 딸 한 명이 있었는데 왕이 계승권이 없는 딸이라 폐세자 이고처럼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고 중종실록에 따르면 1518년에도 살아있었고 집, 노비 약간의 토지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29년에는 권한에게 은밀히 시집을 간 일이 알려진 것을 보면 이때도 생존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버라이어티한 시대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든 인물이라 연산군을 다루는 사극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며 주인공으로 직접 나오기도 하는데 패비 신씨조차 제치고 아내처럼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녹수의 최후를 실로 그대로 그려낸 사극은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정식 절차를 밟아 사형이 집행되고 시체가 거리에 전시된 이후에 백성들이 몰려들어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전향, 수근비, 옥지화 등의 사건은 극적인 요소가 충분함에도 사극에서 배제되고 장녹수와 왕과 비에서는 역사와는 달리 연산군이 유배될 때 따라가 임종까지 지키는 역할로 나옵니다. 실록의 묘사와 달리 사극에서는 항상 연산군 배우보다 연하이면서
성숙한 외모인 미녀 배우가 주로 맡았습니다. 1983년 MBC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에서는 이미숙, 1995년 KBS 장녹수에서는 박지영, 1998년 KBS 왕과 비에서는 허윤, 2007년 SBS 왕과 나에서는 오수민이 연기를 했습니다. 2011년 JTBC 인수 데뷔에서는 전소민, 2017년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에서는 이한해, 2017년 KBS 7일의 왕비에서는 손은서가 연기를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1962년 연산군과 폭군 연산에서는 도금봉이, 1972년 삼호곡에서는 윤정희가, 1987년 연산군에서는 강수연이, 1988년 연산일기에서는 김진아가 연기를 했습니다. 2005년 왕의 남자에서는 강성연이 연기해 중간중간마다 유부 같은 연기를 잘했다는 호평을 받았고, 2015년 간신에서는 차지연이 연기에 연륜 있는 연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녹수별곡. 한편 숨덕부의 저자인 오버정우기가 정사와 야사와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서 장녹수의 삶을 녹수별곡이란 제목으로 그려낸 바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녀가 지금부터 가로되 돌이켜보면 소녀는 본래 천하디 천한 계짐으로 팔자마저 박복하여 가진 것은 이 몸뚱이뿐이요 남에게 팔 것은 교태뿐이었으니 어이할 성가. 이내 손이 문고리인가 입술은 술잔인가 몸은 나룻배인가. 이 사내 저 사내가 잡고 입맞추고 올라타고 온갖 사내와 짝을 이루어 살기를 여러 해 하였소이다. 이러다가 제한군 대개 종년이 되어 그 대개 종놈과 한방에서 살고 지고 아이까지 낳은 몸에 먹고 살기 위해 춤과 노래를 익혀야 했으니 천지 사방에 둘러볼 데 없이 천한 이 몸이 나설 길이란 창기 노릇뿐이었어. 노래와 춤을 익혀 창기 노릇을 하였던 바 뜻밖에도 이 몸에게 재간이 있어 장안에 풍문이 흐르더니 추풍에 낙엽 불듯 허망한 이름이 구중 궁궐레까지 미쳐 어느 날인가 그대의 부름을 받았어. 그때 상감께서 친히 소녀의 노래를 들으시고 춤을 추어보라 명하신 뒤 크게 기뻐하시며 이내 손을 잡고 끌어당겨 이리저리 돌아보며 오늘 너를 얻음이 손 안에 진주를 쭌과 같구나. 탄복하던 것이 엊그제의 일만 같소이다. 밤마다 이 몸을 품에 안고 얼으시며 내 올해로 나이가 몇이더냐? 고 되풀이 물으시고 바탕이 천한 계집이오라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30 즈음인가 하나이다. 대답 올리면 그러하냐 이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여적 이팔청춘 꽃봉오리로구나. 흔쾌히 웃던 그대 앞에서 소녀는 영문도 모르고 같이 웃었더랬어. 그 후로 그대의 과분한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되어 무명을 주시고 쌀을 주시고 콩을 주시고 논밭을 받아 딸린 부역을 면제받고 사는 집 주변의 민가는 모두 사들여 헐로 버리셨어. 소녀의 오랍이며 형부에서 어린 딸의 유모에게까지 은전과 관직이 미쳐 이내 한 몸으로부터 온갖 재물과 풍계가 오르내리더이다. 이 몸의 머리 위에 실린 첩지 역시 그 빛이 더해져 어느 결인가에 장수건이 장수경이 되어 있더이다. 지난날 처음 내명부 직첩을 받은 날에는 도리어 금은보화를 원하였으나 막상 손 안에 재물이 그득히 쌓인즉 그 또한 생각해오던 바와 달리 기쁘지 않았던 것은 어인 영문인지 알 수 없소. 대저 사내의 사랑이란 가랑불 같은 것이라 타오를 재는 바직바직 하얀 연기도 요란하나 꺼지고 나면 허망하여 불씨조차 남지 않는 것임을 소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그리하여 그대에게 하사받은 금은보화가 영롱할수록 이 몸의 일가 친척들이 그대에게 제수받은 벼슬이 당당할수록 소녀의 마음은 불안했던가 하오. 임금의 총애가 마침내 다하는 날에 소녀의 한 몸이 겪게 될 풍운이 일개 기생으로서 범상한 양반님 내에게 거슬러 내쫓김을 당하는 것에 비해 어찌하니 참혹하리요. 소녀는 그것을 알았기에 호랑이 등에 탄 사람과 같이 죽을 힘을 다해 그대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노력했었소이다. 그대는 그것을 아시었는지. 그러던 어느 날 그대가 창경궁 후원에서 시를 짓고 악사를 연주시켜 노시다가 무엇을 보았는지 요만을 굳히고 내 쪽을 보며 말씀하시길 녹수야 저기 앉은 새 2마리가 베느냐 하시기에 예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니 필경 어미새와 새끼새인 줄 아오 라고 답했더니 잠시 말이 없으시고 잠시 후에야 입을 열어 물으셨소이다. 녹수야 너에게도 자식이 있느냐. 가슴이 내려앉는 듯 철렁하여 상감께서 총애해 주시어나은 계집아이 영수가
이미 몇 살 박이인데 새삼스레 물으십니까? 라고 한즉 그 아이가 아니라 궐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낳은 아이 말이다. 라고 하셨소. 소녀는 오늘따라 그대가 왜 이러는가? 무엇을 추궁하려 드는가 싶어 주저하면서도 끝내 거짓은 고하지 못했소이다. 이내 팔자가 사나와 많은 사내들과 살았지만 낳았던 자식이라고는 단 하나인데 제한대군 댁 간호와의 사이에서 본 아들이요. 하나 어미를 잘못 만나 걸 안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병에 걸려 죽고 말았으니 개동이니 말동이니 하는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하고 가슴에 묻은 아이가 있어. 하고 여쭈었더니 그대가 용안을 더욱 흐리시며 녹수야 부르시고는 네, 아직도 그 아이가 생각나는 일이 있니? 하시기에 전 몇 번 물려보지도 못하 나에게 무어 기억나는 일이 그리도 많겠사이까. 다만 그 아이가 병에 걸려 앓다가 숨을 그칠 때 어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살려달라는 듯이 어미를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가끔 떠오르곤 하오. 라고 대답하였소이다. 그러자 그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한동안 말을 삼키고 있으시다가 어미나 자식이나 매일반이다. 어미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노? 들리지도 않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는 그대로 악사와 시회를 파하셨소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고 낮 동안 뵙지 못하다가 늦은 밤에 배운 용안이 참담하여 놀라 무슨 일인가 여쭈니 별다른 말은 없고 대뜸 임사홍의 사저에 다녀왔노라. 떨리는 오금으로 말하셨소이다. 임씨의 집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온 것인지 알 수 없어 청맹관이처럼 앉아있던 소녀에게 그때 그대가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이오? 떨리는 손으로 보려 옆에 놓여있던 목함을 집어들어 서안에 올려놓고 금고 자물통에 쇠를 꽂아넣고 함을 열어 안에 있던 것을 손바닥에 받쳐들고 보아라, 적삼이다. 내 어머니가 입으셨던 적삼이야. 여기 묻은 것이 약 자국이고 여기 묻은 것이 핏자국이다. 보아라, 녹수야. 이게 내 어머니가 흘린 피다. 어머니가 약을 먹고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이고 약이야. 녹수야. 녹수야. 대체 어떤 놈들이냐? 어떤 연놈들이 어머니에게 피를 흘리게 한 게냐? 응. 말을 내지 못하고 용안을 실룩거리면서 그대는 용루를 머금었더랬어. 약사발이 웬 말이구, 웬 말이구. 배풀이 토해내며 피 묻은 적삼에 눈물 젖은 얼굴을 뭉개던 그대 앞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으려. 이 몸이 궁에 들어온 지가 2년여여. 그간 그대에게서 받은 칭찬이며 금은보하며 관작이며 노비가 얼마여. 내명부 잡지는 종 삼품 수경이여. 사내들의 동서 양반으로 치면 성균관의 사상이 아니여. 그 많은 것들을 그대에게서 받아내면서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소녀의 심중에 들어찼던 것이외다. 눈물 그득한 얼굴로 몸부림치며 찢긴 적삼을 안고 있는 그대에게서 궐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낳아 죽인 내 새끼의 얼굴을 보았다고 한다면 무엇라 싫대요. 임금을 능멸하느냐고 화를 내실 테요. 소녀가 궐 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대의 우는 얼굴을 보고는 마음 한켠에서 기쁨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대는 무엇라 말하시겠사이까. 어찌되었든 소녀가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날 그때부터인가 하오. 어느 날인가 흥청들을 거느리고 후원에서 그대와 함께 놀았더니 손수 피리를 들어보시고 곧 내던지시며 시를 지어 탄식하셨소이다. 기억하실까? 인생여 초로 해 불다시라. 인생은 플립에 맺힌 이슬과 같아 만날 때가 많지 않은 것이야. 그때 그대가 얼굴에 비춘 두어 줄기 눈물은 어찌된 일이었어. 그날 소녀의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시며 궐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어찌 빠져나가겠노. 하셨으니 이때 이미 무슨 예감이라도 계시었어. 노인이 오래 살아 세상 일을 많이 겪으면 종종 앞 일을 내다본다 하고 이감 있는 술사들이 술수를 짚어 점괘를 뽑는다고 하오만 그때 연부역 강한 그대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었소이까. 지금까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면 이것이라 하겠소. 하늘이 무너진 것이올까 땅이 꺼진 것이올까. 삼경이 넘어 윤승지며 이승지며가 경황 없이 뛰어들어와 아래기를 전하 큰 변이 일어났사옵니다. 지금 한때의 무리들이 궁성을 둘러싸고 도남문 바깥에 모여 성문을 열라하고 있사오니 이를 어찌하오리까. 수기병과 시종환관들은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이냐? 모두 도망친 줄로 아옵니다.
그때 그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황이었어. 홀가분함이었어. 마치 이럴 날이 올 줄 알고 계시었다는 듯이 윤승지 무리들이 바깥 경황을 살펴보고 오겠노라 도망칠 때에도 붙잡지 아니하더이다. 그대가 상감 친구를 잃고 폐주연산이라 불리우며 교동으로 내쳐지고 소녀는 곧 우악스러운 사내들에게 끌려나갔으니 끌려가는 곳은 군기시 앞이라 하는지라 예로부터 만백성 앞에서 죄인의 목을 쳐서 본보기를 보인다는 곳이 아니일까. 이로써 소녀의 목과 몸뚱이도 새파란 칼날 아래 각각 나뉘어 떨어졌던 것이오이다. 망나니의 칼에 목을 떨군 지 얼마인지 알 수 없소. 호련 몸이 가벼워지는 듯 하더니 무릎 꿇려 있던 몸이 깃털처럼 똑바로 일어나서고 손길 가는 곳에 거칠 것 없고 마음 가는 곳에 눈길이 미치게 되었으니 이것이 홀령이라 하는 것일까. 번뜩 몸을 일으켜 궁궐 안을 돌아보니 아는 얼굴이라고는 없구려. 중궁전에는 새 왕비가 갭시고 대전에는 새 왕이 갭시고 새로운 조정 대신들이 그대의 일을 의논하고 있더이다. 마음 미치는 대로 몸뚱이 베인 뒤에 세상을 보았어. 그대의 왕비 신씨께서 그대가 교동으로 내어 쫓긴 뒤 기어코 뒤를 따르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눈물과 함께 사처로 내쳐진 것을 보았고 이 몸의 일가 친척과 간호별배들마저도 죄를 받아 잡혀 들어가고 목을 베이고 가산을 몰수당하는 것을 보았어. 그대의 9살 난 큰아들 황희가 폐세자 처분을 받고도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아침은 왜 꿩고기 반찬을 안 줘오라고 묻는 것도 보았고 그 말에 나인들이 가엾다. 앞으로는 피죽도 제대로 못 드실 뿐이 라고 눈물 짓는 모습도 보았소이다. 그대 가는 길의 백성들은 충성이란 사모여 거동은 곧 교동일세. 일만 흥청 어디 두고 석양하늘의 니를 쫓아가는고 두어라 예 또한 가시의 집이니 날 세우기엔 무방하고 또 조용하지요. 노래를 부르고 꿩고기를 달라 한 그대의 아들은 1년 뒤에 사사를 받게 되니 일찍이 어머니와 같은 방법으로 아들을 잃게 된 그대의 심정이 오늘 어떠하겠어. 홀령이 된 몸에 가로막힐 것 없는지라 물을 건너 교동이요. 임금자리에서 내어 쫓기고 군졸 나부랭이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그대는 살고 있더이다. 한때 만인지상의 몸으로 당하는 수모와 치욕이 구차하여 보는 소녀의 눈으로도 민망함을 이길 수 없었거든. 그대는 오죽하셨겠소이까.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눈도 뜨지 못하시고 괴로워하시니 소녀가 이미 죽은 몸인 것이 한스러울 따름으로 안타까울 뿐이요. 실을 짓고 음유를 짐작하고 가면을 쓰고 처형물을 추던 그때의 옥골준하는 어디 가고 수척하게 마른 사내가 여기 있구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이미 여기 있구려. 오늘 고열을 앓으며 자리에 누운 그대의 머리맡에 앉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건대 병에 취해 이따끔 모를 소리를 하는 그대의 입에서 소녀의 이름이 나오기를 은연중에 기대하였소이다만 끝내 그대는 녹수야 소녀의 이름자를 불러주지 않소이다 그려. 이렇게 머리맡에 앉아 있것만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으니 이것은 또 어디에 무슨 형벌이려. 그대는 벌써 소녀의 이름을 잊으시었소.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하여 잊으신께요. 죽은 혼백일지언정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불원찬리 왔거늘 그대는 어찌 그리 무정하오. 하늘이 무정하오. 그래도 이 몸은 병든 아기를 내려다보는 어미처럼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으려오. 인사불성으로 누워 지내던 그대가 눈을 뜨는구려. 며칠 만에 그대의 뜬 눈을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소이다. 한때 설했던 전기는 힘을 잃고 푸석푸석하게 꺼져 들어간 눈두덩에 끼인 기미가 안타깝소. 눈을 뜬 그대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던고. 걔 누구 아무도 없느냐. 눈물이 울컥 터져 나오더이다. 임금자리에서 쫓겨나 온갖 수모를 당하며 살면서도 그 한마디만은 여전하구려. 걔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고지라도 숨을 그칠 듯이 되풀이 사람을 부르건만 한참 뒤에야 불악한 군졸 놈이 왜 그러시오. 귀치 않게 쏘아붙이오 그래. 가엾은 분이 눈을 감은 채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으로 쥐어짜내듯이 입을 여시었어. 중전이 보고 싶어. 중전이.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할꼬. 그대가 숨을 거두고 난 방 안에 홀로 외로이 앉아 생각해보건대 그대는 끝끝내 마지막에는 이 몸 아닌 다른 여인을 그리워하는구려. 마치 소녀가 없던 사람인 것처럼 소녀와의 많은 시간이 실은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하는구려. 나는 죽어 귀신이 되어서까지
그대를 사랑할 것만 그대는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이요. 아무리 물어도 텅 빈 방 안에 대답은 없고 오직 괴괴함만 메아리치요. 이제 여쭙건대 소녀는 비록 목이 베였건만 홀령이나마 남아 이미 곁에 왔으니 이미 호는 어디에 있어. 그대가 죽을 때 마지막 그리워하던 신씨에게로 가서 그네의 슬퍼하는 양을 보고 따라서 안타까워 하시려. 혹은 그대가 만든 회릉에서 죽은 홀령이나마 낳아준 어머니와 함께 정답게 노시려. 그대가 어디에 있건 이 몸은 언제까지나 그대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여. 내가 사랑하던 임을 지켜볼 테여. 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연산군을 치마폭에 휘어잡은 후궁, 태숭용 장녹수와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녹수별곡이었습니다.